옛날에 개인 저택이 하나 낡은 게 있었는데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사무실을 차렸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원영 선생님 집, 그 휘문고등학교, 건준이 이게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해방 직후에 그 독립운동가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서울에서 국민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게 할 수 있었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김구도 밖에 있고 이승만도 밖에 있고 다 있어요. 안창호는 죽고 없고 여원영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길의 방향을 처음으로 모색했던 첫 시국 연설이 있었던 장소가 휘문고등학교 운동장이었고 거기에서 여원영 선생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휘문고 연설 이후에 바로 현대사옥저 옆에 건준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적 조직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미군정에 의해서 건준이는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건국준비위원회가 한국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전국적 조직망으로 활동을 했고 그 건준이 건물이 최근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한 10년쯤 전에 야밤에 철거가 됐어요. 그 건물 그대로 두면은 또 문화재가 될까봐 집주인이 철거를 했는지, 아무튼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저게 건준이 건물이라고 건물을 봤는데 아무튼 저쪽에 건준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출신 안 받았는데 이제는 충전을 받았어요. 서울 시내는 곳곳에 이렇게 그 터가 많습니다. 아까 YMCA에서
한성 감옥에서 개종을 하고 평생을 이제 Y맨으로 기독교 사회 청년운동 사회운동가로 사셨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집이 요 자리였다고 하네요. 여기가 이제 제동이라고 불리는데, 이 제동은 원래 북촌에 이제 양반들 집단 거류지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 정치적 파동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평양 감사 지냈던 박규수라고 아시나요? 박규수 집이 이쪽이었는데, 박규수가 중국의 그 사신으로 그 동지사단으로 갔을 때 중국에서 얻어온 백송 묘목을 서울 자기 집 마당에다가 심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쪽에 저기 어디죠? 경복궁 옆에 서촌에 있는 통인동인가요? 그 통인동에 있는 백송은 가당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여기 서울에 이제 천연기념물로 하나 남아있는 박규수가 심은 백송이 있고요. 이 백송 바로 옆에 홍영식 집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의 일파였죠. 근데 서강범, 서재필, 박영효, 김옥규는 다 망명을 했는데 홍영식은 내가 어딜 가냐 이러고 남아있다가 이제 몰살을 당하죠. 집안이 몰살을 당하고 홍영식 집이 다 재산이 압류가 됐는데 갑신정변이 3.1천으로 끝나고 그 사이에 그 자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민영익이 살아나죠. 그 바로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의 그 노력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기사회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조선 정부가 그 알렌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서양식 의술을 가르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과 의학교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바로 갑신정변의 일파로 역적으로 몰려서 집안이 몰살당하고 재산이 압류된 홍영식 집을 고종이 그 최초의 서양식 병원 부지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 나중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가 되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동의 제중원. 네, 여기에서 처음에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광해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고종이 줬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야, 그 이름 다시 줄게 이러고는 새로 준 이름이 제중원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민중을 구제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제중원 병원을 통해서 이제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서 애쓰는 병원을 지어라. 근데 이게 왕실에서 재정과 토지를 제공했고 선교사들이 이제 인력과 약품이라든가 의학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여러 시스템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관민합작병원입니다. 근데 이제 왕립병원이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는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뿌리가 제중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한제국의 그 어떤 그 국군이 기울면서 재정적 부담을 느낀 대한제국 정부는 제중원의 운영을 포기하고 미 북장로교 운영권을 넘깁니다. 나중에 미 북장로가 받아서 이게 선교연합 선교병원이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에비슨 선교사가 미국의 세브란스의 돈을 받아가지고 남대문에다가 새로 짓게 되죠. 그게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의학교가 되는데 사람들은 세브란스 병원이라 간판을 붙여서 다 제중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신촌으로 가서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이 됐는데 지금도 서울대 병원하고 서울대 의대랑 연세대 의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이걸 놓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사학자 입장에서 국가가 처음에 설립한 건 맞지만 그 당시도 완전히 국립병원이 아니고 선교부와 왕실이 합작으로 지은 병원이었기 때문에 관민합작병원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국가가 운영을 포기했고 선교부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고
지금의 오늘의 연세대병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역사는 세브란스 병원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대의대는 한일 병합 직전에 설립된 대한의원이라고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서 지었죠. 1909년이었기 때문에 거의 망국 직전이었고 고종은 도장만 찍었는데 아무튼 대한의원이 출발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경성의학전문학교 나중에 경성제국대 의과대학 서울대대학 의과대로 발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 이 재중원과 이 서울대를 엮는 것은 좀 역사적으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아마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홍영식의 집터였고요.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창덕여자고등학교 자리거든요. 나중에 창덕여고가 되는데 창덕여고의 옛날 사진들을 보면은 이 재중원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학생들이 여기서 뭐 시습실 같은 거 쓰고 그러더라고요. 창덕여고가 송파구로 옮겨가면서 여기가 제동 헌법재판소가 되고 하면서 싹 밀어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최근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역사적 공간입니다.